일본이 디지털화를 갑자기 추진하면서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탈도장하면 디지털화가 되는 것으로 고노다로가 큰 소리를 쳤지만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혼란에 빠진 일본 기업체의 상황과 이 와중에 엉뚱한 곳이 돈을 벌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인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갈라파고스 섬나라의 개그 콘서트입니다. 갑자기 도장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도장이 쉽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백엔숍에서 팔던 수많은 도장들도 판매가 안 되고 도리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장에 영혼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곳이 생겨났습니다. 탈도장이 유행이 되면서 일본의 신사에서 새로운 복받는 비결을 내놨습니다. 도장에는 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된다. 일본인들은 물건에도 정신이 있다고 믿는다. 도장은 귀중한 유품에 속한다. 세계유산의 교토 시모가모 신사에는 오래된 도장을 모아 기원하고 공양하는 인장 기원제가 있다. 전국 신사에 도장을 맡길 수 있다. 버리는 도장을 들고 신사에 맡기고 공양을 해라 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 칼럼의 대부분은 도장과 명함은 절대 쉽게 버리면 안 된다.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잘 못 버리면 흉이 온다면서 길게 역사와 논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니 뭐라고 말을 보태기도 그렇네요. 그리고 도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갑자기 대신 서류에 개인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 서류는 그대로인데 멀쩡한 도장을 날인하는 것은 금지하고 일일이 사인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인을 사용해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머니에 항상 도장을 들고 다니면서 쉽게 찍으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주머니 속의 도장은 사용하지 말고 직접 펜으로 사인하라고 하는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개인이 사인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폼나는 사인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서명을 만들어주는 서명닷컴이라는 작은 회사가 불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인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폭주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한자형과 영문형 사인을 실용형, 개성형, 속성형으로 총 9가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제작 비용은 1만엔 약 11만원부터 8만엔 약 88만원까지 종류별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제일 많았던 의뢰가 여권의 서명에 사용하고 싶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회적 지위가 좀 있다 싶으면 과시용으로 제대로 된 사인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서명닷컴 대표에 의하면 탈도장 이후에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이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사인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이 돈을 벌어갈 정도로 급격하게 탈도장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전국의 교육위원회와 학교들에게 학부모들과의 상호작용에 도장을 없애고 디지털화를 진행해라 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결석 신고서 등의 제출 서류에는 반드시 부모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서 보호자에게 전달하면 결석 사유를 기입해 날인 후에 학교에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디지털화가 진행이 되면 이런 과정들이 단순화될 수 있다. 그러면 보호자의 부담도 줄어들고 학교와 교사들도 서류 정리 작업들에도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그동안은 보호자가 보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날인을 요구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종이를 인쇄하고 배포하고 회수하고 정리하는 일에 힘든 일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한 장이라도 분실하게 되면 몇 배의 수고가 들었다.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이메일로 접수하면 한결 수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그동안도 많은 서류들을 정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이메일로 보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갑자기 모든 종이로 된 통지서와 서류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직 이메일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들을 배려해야 하지 않느냐 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들의 결석, 지각, 조퇴 신고서 및 진로 조사서 등 적어도 7종류의 서류에는 보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서류들이 학부모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는데 갑자기 뚝 끊어져 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이메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부모들은 너무 힘들다, 천천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병행을 하든지 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와 문부 과학성은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이 각별히 신경을 쏟아서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잘 사용해줘야 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모든 책임이 학부모들이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없는 가정이 많은 일본 가정에서는 이제 컴퓨터도 구입해야 하고 아니면 PC방으로 수시로 달려가야 하는 판이라는 것입니다. 고노다루의 앞뒤 없는 독불 장군식 정책 때문에 이 무슨 전쟁통 난리가 되어버렸는지 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고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많은 직장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지금 최고조라고 합니다. 갑자기 경영자들이 디지털화가 급하다, 서둘러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와 직원과 잘 몰라서 지켜보기만 하는 직원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영자들의 욕심에 성급한 결정을 내렸지만 조직과 사람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결국은 조직원들, 즉 사람이 가장 큰 저항 세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직장인들은 디지털에 대한 정보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해력의 차이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오는 감정적인 차이,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한 자세의 차이 등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 디지털화가 오면 자신의 업무와 존재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디지털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직장인들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 실제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영진들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에 의하면 임원을 포함한 경영진의 디지털화에 대한 이해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경영진도 잘 모르고 직원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디지털화를 진행한다는 것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앞뒤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탈도장부터 선언하고 디지털화를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 별의별 혼란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개그 콘서트판 뉴스가 일본에서 오늘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이병철 삼성회장이 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전 세계로 진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대로 된 글로벌 경영을 해보자. 이것이 사업의 뜻을 두게 된 동기였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2011년 일본의 기업 유니클로라는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일본의 유통업체 패스트 리테일링의 회장 야나이 다다시의 발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더 이상 소니나 도요타가 아니다, 유니클로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유니클로는 일본에서 잘나가는 기업입니다. 유니클로 회장은 일본 매체와의 한 인터뷰에서 와세다 대학 시절 한국의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사업에 뛰어들게 됐다며 이 회장의 진취적 사고방식에 감명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야나이 회장은 도쿄에서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 고향에서 자스코라는 유통업체에 취업해 자파 담당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일한 지 7개월 만에 그만뒀고 그의 부친은 사업체 중 하나인 남성 의류점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가업을 물려받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맡게 되자 승부사 기질을 발동했고 야나이 회장의 아버지는 그에게 경영 정권을 맡겼습니다. 이후 미국을 방문해 발견한 유통 아이디어를 보고 자신의 의류 사업에 접목하게 됩니다.
그는 부친의 남성 의류점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중 외국 의류 유통점을 견학 다니게 됐는데 그때 미국 대학 구내 매점의 판매 방식을 보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물건을 쉽게 골라 살 수 있도록 진열만 해놓고 점원은 오직 계산만 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일본 유통업체에서는 생소한 방식이었으나 그는 고객이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히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고객 중심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런 방식으로 유니클로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기업 회장으로부터 감명을 받게 되어 사업을 시작한 그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마음이 바뀐 것인지 한국의 반일 감정은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니클로는 위안부 모독 광고를 내며 야나이 다다시 회장의 역사관을 숨김없이 드러냈는데요. 백발의 98세 외국인 여성과 13세 소녀가 나오는 광고에서 소녀가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라고 묻자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답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 광고에서는 해당 대사에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라는 자막을 달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롱하는 파렴치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유니클로는 반일운동에 타깃이 되면서 17년 만에 매출과 순이익이 동반 하락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요. 패스트 리테일링이 발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9 회계년도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이 전년 대비 44.4% 감소한 약 9,8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약 21조 8,732억 원으로 12.3%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건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패스트 리테일링 측에서 한국의 불매운동은 얼마 못 갈 것이다, 한국 불매의 타격은 전혀 없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국 내 불매운동 영향으로 한국에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의 책을 보고 감명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된 야나이 회장의 현재 자산은 지난해보다 56억 달러 증가한 28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일본 자산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유니클로 회장은 전세계 자산순위에서 41위로 랭크되었는데요. 2년 연속 1위를 지켰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2위로 밀어내며 일본재계 1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고 이병철 창업주가 쓴 책을 보고 감명받아 사업을 시작해놓고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열등하다는 막말을 한 유니클로 회장처럼 잘못된 역사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본인이 있는가 하면 극소수의 일본인들은 현재 베를린에서 소녀상을 지키겠다며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는 시민단체 오마스 게켄레이츠 회원들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철거 명령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독일 수도 베를린의 스테펜 폰다셀 밑에 구청장에게 편지를 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슈테펜 폰다셀 밑에 구청장은 베를린 거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이후로 베를린에 거주하는 많은 일본 시민들로부터 소녀상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받았다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일본 시민단체에서 소녀상에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철거 명령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거주하는 일본인 130명은 청원 사이트를 통해 밑에 구청장에게 보낼 서한에 서명을 했는데, 이 서한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럽의회 결의안과 UN 인권위원회의 위안부 책임 인정 권고, 일본 내 역사 연구를 언급하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시민들이 있다. 독일에 사는 우리는 철거 통지를 보낸 미테구의 행동에 당황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서한에는 또 미테구청이 비문의 내용을 트집 잡은 데 대해 전시 및 무력 충돌 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비문은 드물다. 비문의 메시지는 베를린에서도 중요하다. 비문에 문제가 있다면 설치 측과 협의를 하는 게 베를린의 방식 아니냐?
일주일 안으로 철거를 일방 통보한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강한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독일은 나치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하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당장 철거 명령을 취소하고 공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시민들이 소녀상 설치에 반대한다는 밑에 구청장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전범기업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려는 극소수 일본인들의 움직임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의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도쿄 미쯔비시 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자들에 대한 사죄와